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지난 주말 콘테 감독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리그 최하위인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결과도 그렇지만은 그 결과를 넘어 그 경기 이후에 콘테 감독의 인터뷰가 핫 이슈였어요. 말 그대로 구단과 팬들을 굉장히 분노케 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유튜브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저희가 한 발 늦은 유튜브 아니겠어요? 하지만은 이 내용은 좀 다뤄보자. 왜냐하면 저도 박찬호에게 콘테가 인테르 감독 시절부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귀가 피가 나도록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콘테 감독이 계약 기간이 올 시즌까지인데 요거 계약 기간 채우지도 않고 그만두려는 거 아니야? 요런 생각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또영주와 함께 가보시죠. 문제의 발단은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사우스햄튼과 토트넘 경기가 3대3으로 끝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경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였죠. 사우스햄튼이 리그 최하위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우스햄튼 원정이라 할지라도 승리를 거뒀어야 됩니다. 또 승리를 거두는 분위기였어요. 네, 페드로 포로, 해리케인, 이반 페리시치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3대1로 앞서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쉽게 승리를 거두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우스햄튼이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CO 월컵과 워드 프라우스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결국 이 경기는 3대3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PK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토트넘이 힘으로써 사우스햄튼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남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승점 3점을 얻어야 되는 경기에서 승점 1점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4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4위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왜 그러냐?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28경기를 모두 소화해서 승점 49점으로 4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5위인 뉴캐슬은 26경기 치렀는데 승점 47점, 6위인 리버풀은 26경기 치렀는데 승점 42점, 7위인 브라이튼은 25경기 치렀는데 승점 42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 리버풀, 브라이튼이 치르지 않은 경기들을 치렀을 때 순위가 요동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토트넘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죠. 누가? 토트넘 감독인 콘테가. 콘테 감독 굳이 그런 인터뷰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인터뷰 내용 자체가 너무나 놀라워요. 물론 인테르 시절에도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구단 수뇌부를 비판하고 선수들을 비판하는, 그러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한 그런 듯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이 있어서 박찬호를 비롯한 인테르 팬들이 분노했었는데요.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온 거죠. 자, 사우스햄튼전 이후에 인터뷰를 보면은 콘테 감독이 정신력 문제 있다. 구단과 감독이 매번 책임을 진다. 선수들은 책임이 없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기적인 11명이 뛰고 있다. 지난 시즌 많은 것들을 개선했지만 이번 시즌 상황이 더 나빠졌다. 선수들은 압박감을 원치 않는다. 이러면서 선수들을 비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단도 비판을 하죠. 20년 동안 같은 구단주 밑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뭐야? 20년 동안 같은 구단주가 제대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우승을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꼬는 단어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왜 늘 감독이 잘못만 있나? 왜 감독만 책임을 지냐? 이런 이야기죠. 감독이 바뀌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선수들은 이기적이고 구단은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토트넘이 지금 4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감독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인터뷰를 했다? 요거 경질 이유가 되죠. 자, 경기 후 인터뷰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수와 팀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팬들이라든가 일부 선수라든가 구단에서는 콘테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일부는 분노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캐러거 같은 경우에는 콘테 감독의 인터뷰를 듣고 나서 야, 이거 콘테 경질을 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경질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인터뷰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콘테와 토트넘이 생각보다 빨리 헤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콘테의 경질설이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언론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풋볼 인사이더에서 나왔거든요.
만약 경질을 한다면은 새로운 감독을 구해야 되는데 새로운 감독을 구하는 기간 동안은 라이언 메이슨 임시 감독 체제로 갈 것이다. 이미 라이언 메이슨이 임시로 토트넘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의 차기 감독 후보들에 대해서는 데제르비, 포체티노, 투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풋볼 인사이더가 공신력이 높은 언론은 아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경질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콘테 감독하고 계약 기간이 6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올 시즌까지는 콘테 감독 밑에서 토트넘이 4위 경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고요. 콘테 감독이 재계약을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부터는 새로운 감독이 토트넘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터뷰 이후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콘테 감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일부 선수들은 콘테 감독의 경제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콘테 감독의 실수야. 어디 가서도 저런 인터뷰하면 안 되는데 인테르 시절에도 이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콘테 감독이 경질될 때 위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테 감독을 경질시킬 때 위압감 생각한다면은 쉽게 경질시키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테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드는 이유는 콘테 감독이 성적을 뭘 냈느냐. 올 시즌 같은 경우 돌아보자. 리그컵 32강에서 노팅엄에게 패배하면서 탈락했다. FA컵 16강에서 탈락했다. 챔피언스리그 AC 밀란을 상대로 결국 0대1로 패배했다. 탈락했죠?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거는 결국 리그 4위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지난 시즌은 리그 4위 자리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올 시즌은 리그 4위 자리 차지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현재 4위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콘테 감독은 올 시즌 마감했을 때 대실패 이 세 글자가 적힌 성적표를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물론 4위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면은 나름대로 이 성적표의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답답할 거예요, 사실. 네, 콘테 감독도 야망이 있는 감독인데 토트넘이 이끌면서 지난 시즌 4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모든 대회에서 탈락을 했고 4위 자리를 지키기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할 때 이상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콘테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충격요법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선수단을 봤을 때 변화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동기부여를 강하게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콘테 감독이 경질돼서는 안 된다. 올 시즌까지는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어요. 선수단 자체가 콘테 감독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콘테 감독의 전술, 3백을 바탕으로 한 전술에 맞는 선수들로 구성을 하고자 노력을 한 상태에서 그것도 4위 경쟁을 뜨겁게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감독을 교체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올 시즌을 포기한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올 시즌 4위 경쟁이 사실상 어렵다면은 새로운 감독이 와서 4위 경쟁을 하면서 다음 시즌을 일찌감치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시선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저는 콘테 감독에게 이렇게 질질 끌려가느니 과감하게 이별을 선언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성격이 하도 지랄 같아서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 콘테 이 자식! 네가 여기 왕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 생각에는 구단을 먼저 생각하고 팀을 생각하는 감독이 필요한데 남 탓하는 감독은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감독을 교체한다는 것은 모험일 수밖에 없고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모험을 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큰 효과를 본다면 모험을 할 만하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 이후의 감독 후보들 굉장히 많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괜찮은 감독도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의 토트넘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감독이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토트넘을 이끌었고 그리고 현재 주축 선수들도 이 포체티노 감독 밑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고요. 누구보다도 팀을 잘 알고 있고 선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케인, 손흥민, 요리스 같은 이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선수들은 포체티노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포체티노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팀을 잘 알고 있고 리그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그 얘기는 지봉을 잡자마자 빠르게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토트넘의 야망은 우승이에요.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우승권에 올라올 수 있는 팀을 만들었지만 우승에는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레비 회장이 데리고 온 감독들은 무리뉴하고 콘테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우승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포체티노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고전 그리고 이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는 과연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감독인가? 이런 고민이 좀 생긴다는 거죠. 거기다가 누누 감독, 무리뉴 감독, 콘테 감독 밑에서 토트넘은 3백을 바탕으로 한 전술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포체티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4백을 바탕으로 한 전술을 쓰기 때문에 지금 선수 구성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듭니다. 물론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투엘 감독이 오면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무리뉴, 콘테가 못한 걸 나 투엘이 하겠소 하면서 투엘이 오면은 정말 잘할 것 같은데 투엘 감독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얘기하는 거는 투엘 감독이 워낙에 승부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투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 파리, 첼시를 이끌면서 좋은 지도력을 보여줬는데 물론 파리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값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전에 무리뉴, 콘테에게 밀리지 않고 하물며 펩 클록하고 비교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름값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첼시를 이끌면서 토트넘을 상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으로서 만났지만은 토트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선수단 구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고 여기다가 콘테 감독도 3백을 바탕으로 한 전술을 상당히 잘 쓰죠. 그리고 토트넘이 야망이 있다면 투엘을 꽂아야죠. 설득을 해야지. 설득의 달인을 보내란 말이야. 왜냐면은 투엘은 우승과 함께 했잖아요. 그 점을 봤을 때는 투엘이 매력적인데 과연 투엘이 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따느냐 마냐 이 기로에 있는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을까? 그리고 첼시 감독이었다가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오는데 토트넘 바로 지휘봉을 잡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물론 포체티노도 내피셜이듯이 투엘도 내피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엘이 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로베르토 데제르비 감독 지금 핫해요. 네, 워낙에 브라이튼을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데제르비 감독 교체하는 팀마다 후보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도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브라이튼에서 미드필드 플레이를 최대한 이용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그러면서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데제르비 감독도 후보에 들어갈 수가 있죠. 데제르비 감독이 이 브라이튼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할지라도 과연 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다투는 과정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우승을 원하는 그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거는 또 모르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데제르비 감독을 데리고 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물론 전 모릅니다. 지금 다 내피셜이에요. 저는 이제 콘테 감독이 경질이 된다면 네, 투엘이라든가 포체티노라든가 데제르비라든가 새로운 감독을 데리고 오면서 변화를 줄 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리뉴 감독 밑에서도 그랬지만은 콘테 감독 밑에서도 선수들과 감독이 잘 융합하면서 원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리고 콘테 감독이 와서 간절히 원했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느냐?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분위기를 또 한번 바꿀 타이밍이 왔다는 거죠. 뭐 해리 케인을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이 이적설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을 잡으려면은 포체티노 감독을 다시 한번 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로 우승을 향해서 나아간다면은 투엘 감독을 공을 들여서 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을 봐야죠. 경질 이야기가 나와서 좀 멀리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사실 경질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올 시즌까지는 그냥 콘테 밑에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지금 시점의 모습이죠. 다만 이 콘테 감독 인터뷰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리고 토트넘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피셜을 하면서 감독 교체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한다면은 누굴 데려오는 게 좋겠느냐? 투엘이나 포체티노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올까? 이런 생각까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또영주TV가 뭐 요즘에 느끼는 건데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쓰는 유튜브가 되고 있어. 재밌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뇌피셜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뇌피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손흥민이 100호 골 빨리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쫙 그렸으면 좋겠어요. 토트넘 아직까지 기회 있습니다. 올 시즌 목표는 이제 리그 4위입니다. 리그 4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4를 걸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쟁하자, 싸우자, 이기자! 손흥민 100호 골 부탁해요!